다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선한 목자 건강한 삶 선한목자병원의 이창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발을 주셨는데 그 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발이 정상적이라면 2개씩 있죠, 그렇죠? 예, 이 어린아기의 발을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발이 이쁘니까 굉장히 잘 뛰어다니죠? 아니요. 그렇게 잘 뛰는 아이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1살, 2살, 3살 이렇게 가면서 발을 점점 단단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발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발가락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발 중간이 있고 발 뒤꿈치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게 발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중간 발이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발의 모양을 통해서 사람은 설 수가 있고 또 걸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뛸 수가 있고 또 점프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다음 넘어갈까요? 이렇게 훌륭한 발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럼 과연 사람의 발이 가장 이렇게 합리적이고 좋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어떤 발이죠? 사람의 발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발, 그게 아주 밉지는 않지만 또 아주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젖소의 발이네, 그렇죠? 예, 소의 발은 미련스럽게 생긴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젖소의 발은 사람들은 이 발바닥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서기에도 기우뚱기우뚱 거리는데 소는 2개의 발가락으로, 그렇죠? 이게 2개의 발가락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는 발톱도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발가락으로 저렇게 소가 일생 동안 서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발보다 소의 발이 더 튼튼할까요? 사람의 발이 튼튼할까요? 그럼 그렇죠? 말 하나 많아죠. 왜냐하면은 소는 또 뭐 몸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세 번째로 이뻐요, 그렇죠? 예, 이게 사슴 같아, 그렇죠? 예, 노루, 사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발 보세요. 이렇게 예뻐, 그렇지? 예뻐요, 그렇죠? 예, 다리가 아주 늘씬하잖아, 그렇죠? 사람들, 우리 여성들이 늘 생각하는 게 늘씬한 다리,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의 다리가 더 이쁘게 길게 보이려고 하이힐을 신어, 그렇죠? 하이힐을 신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발레리나, 우리 강수지 발레리나처럼 발끝으로 이렇게 서서 그렇게 서 있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저런 발 모양들을 보이겠어요. 백조의 호수 뭐 이런 발레를 보면은 늘씬한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끽하는데 과연 사람의 발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아름답게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제일 예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이게 사슴의 다리, 특히 백조의 다리, 그러면 아주 늘씬한 다리,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데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발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사람의 발은 굉장히 힘이 셀 것 같아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UFC 뭐 이렇게 K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싸우는 그 격투기를 할 때 발을 많이 써요, 그렇죠? 왜 손보다 발을 많이 쓰죠? 발은 길잖아, 그렇죠? 손으로 오기 전에 발이 먼저 가니까 그래서 발을 써서 이렇게 싸우니까 발로 싸우면 잘 싸울 것 같아,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하고 사자하고 싸움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이겨, 그렇지? 예, 호랑이가 이기고, 그렇죠? 왜 그래요?
워낙 강한 발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의 발톱은 이렇게 그냥 납작하고 그냥 이렇게 매니큐처하게 좋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동물의 발톱은 굉장히 강하게 생겨서 그걸로 그냥 부러뜨리기도 할 정도로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발이 그러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튼튼하다?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냥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뛰어, 그렇죠? 100m를 9초 58에 뛴대, 그렇죠? 야, 그럼 뭐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세계 최고로 빨리 달려가요. 정말 사람이 우사인 볼트가 그러면 동물들이랑 뛰면은 우사인 볼트가 더 잘 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 58에 뛰면은 시속 한 40km의 속도가 된대요. 시속 40km? 우린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지? 그런데 그 동물들은 어때요? 치타는 120km의 속도로 달려가,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치타는 그냥 슬슬 뛰어도 사람보다 훨씬 잘 뛰지,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사람의 발이 굉장히 그냥 능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주 가장 완벽하고 모든 동물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다 진화가 되면은 사람처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맞을까요? 오늘 조금 있다가 그 뒷얘기를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해드릴 거고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발의 내용, 그 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발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 발에는 뼈가 한쪽 발에 26개씩 있어요. 네, 한번 세보실까요? 26개인가? 예, 26개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발을 합하면은 52개의 뼈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정확하게 그 발의 뼈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발가락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쓰게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무게중심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발 뒤꿈치 체중 전체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발의 구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발 뒤꿈치 뼈 우리 몸무게가 뭐 60kg, 80kg 이렇게 된다면은 이 발뒤꿈치 하나, 그 발뒤꿈치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걸 다 감당하잖아. 그 조그만 발뒤꿈치로 쾅 뛰면 어떻게 돼요? 체중의 10배도 감당을 해야 돼. 10배,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견딜까요?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아치라고 얘기하는 것을 중족골로 인해서 발이 아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뛰을 뛸 수도 있고 점프를 할 수도 있고 뛰어내릴 때도 사뿐히 뛰어내릴 수 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을 보면은 뼈는 26개 합쳐서 52개고 근육은 38개, 그리고 인대는 214개의 인대로 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관절 주머니고 그 사이에 인대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하얀 끈같이 생긴 것들이 힘줄이잖아요. 그렇죠? 이 힘줄 하나하나가 우리를 일생 동안 잘 보듬어줘서, 그렇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발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을 통해서 우리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이 발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잠깐 질병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발이 원래 이 구조가 잘 되어 있어서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 발이 우리가 이제 하이힐을 신거나 뭐 발의 구조가 잘못되면 이 발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지, 그렇지? 엄지발가락인데 외반증, 밖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쪽을 향하지만 이 위에가 바깥을 향해서 발가락이 점점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휘어질 때는 의사들이 발을 똑바로 만들어줘서 이쁘게 만들어줘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발가락이 막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저 발가락 때문에 굳은 살이 배기기도 하고 이 발가락 하나 때문에 발가락이 잘못되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 아주 고통을 받게 돼요. 엄지발가락은 하나님께서 40%의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각각 15%의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렇죠? 엄지발가락은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발가락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 발가락이 아래로 내리는 힘 대신에 자꾸 옆으로 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옆으로 밀기도 하고 또 그 발가락이 힘이 가지가 않다 보니까 그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가니까 두 번째 발가락에 자꾸 못이 베겨. 그렇죠? 그리고 굳은 살이 베기고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굳은 살을 자꾸 깎아내면 될까요? 안 돼요. 왜 거기 굳은 살이 베겨요? 첫 번째 발가락이 자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에 있는 조그만 발이, 요 조그만 종자뼈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종자뼈가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내려가게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종자뼈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밖으로 향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자꾸 저쪽으로 나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 무지해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하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아름다운 신발, 또 우리 하이힐 이런 거 신다 보면은 발가락이 아래로 쏠리면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이힐을 신는 분들은 발가락에 어려움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이게 종아리 근육들이 짧아지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무릎이 아파질 수도 있고 허리에 힘이 많이 가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양말을 신고 하이힐을 신으면 자꾸 발이 아래로 쏠려서 더 어렵게 돼서 발바닥이 신발에 잘 이게 전체적으로 잘 안착이 되는 그런 신발, 양말 이런 거를 신으셔야지 자꾸 그 스타킹으로 미끄러지면은 이런 일들이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발목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뭐 부러져서 다치거나 그것을 놔두면은 관절의 연골들이 깨지게 되고 손상이 되면 자꾸 아파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것이 아파지게 되면은 그제서 깨달아요.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발이 얼마나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했는지 그 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속상해.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발목이 잘못된 분들이 활동을 잘 하실 수가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해도 자꾸 빠져야 되고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삐딱하게 발목이 삐딱해졌잖아요. 망가지게 되면은 그거를 바로 잡아서 발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제서 다시 똑바로 발을 디딜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주시면 그래서 때로는 발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인대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골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혼자서 결정하면 안 돼요. 때로는 이것이 그냥 놔둬도 좋아질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잘못돼서 발목이 이렇게 흔들리면 관절염이 빨리 와서 나중에는 뼈가 붙긴 붙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수상후 관절염이 빨리 와서 걸을 수 없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어린아이들 같이 성장판이 있을 때 그 성장판이 다쳤는지 모르면은 발목이 성장하면서 삐딱하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쳤을 때는 병원에 가서 그 전문의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아 이거 그냥 잘 놔둬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수술이 필요하면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잘 잡은 것이 일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죠. 또 그 말고도 때로는 우리가 여기 이제 발톱에 발가락에 무좀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이 무좀이 피부 사상균이라고 얘기하고 무좀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좀균은 곰팡이 종류예요. 그래서 습하면은 자꾸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일단 각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나오지를 않게 되고 자꾸 진행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발톱에 무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생기는 무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발등이나 발가락 그 발톱 주변에 작은 물집을 만드는 그런 물집을 만드는 무좀균도 있고 또 발뒤꿈치의 각질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가렵고 또 계속해서 이게 각질이 떨어지는 그런 무좀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을 건강하게 늘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 것이죠. 집에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와서는 집에 와서는 발을 깨끗하게 닦고 발을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하고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오늘 수고 많았어.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은 발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말려야지 건조해야 돼요. 건조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약을 바르면은 그 약이 거기에 잘 침투해서 무좀균들이 떠나가게 되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장마철이 돼 갖고 비가 많이 와서 예쁜 그런 장화를 많이 신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비와 장화 이게 아주 뭐 분홍색, 노란색. 그렇죠? 근데 이 장화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장화는 평평해. 그렇죠? 발의 구조 모양처럼 신발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되게 부모님들이 야, 너 그 발 빨리빨리 크는데 큰 거 사갖고서는 신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큰 거라면은 무거워, 그렇지? 이게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물기가 있어서 자꾸 습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발이 자연스럽게 걷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 또 피부가 계속 물러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발의 구조가 단단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펑퍼짐하게 되면서 발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름철 건강에 장화를 신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발을 잘 말려야 되고 또 그 장화 안이 늘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조하게 말리고 가능한 한 좀 잘 맞는 그런 장화를 신고요. 또 우비나 이런 것들이 발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를 갖도록 이렇게 좀 충분히 내려 이렇게 긴 것을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사실 오늘 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학은 과학의 한 분야잖아요. 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그 과학자로서 이 진화론의 문제점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방청객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개들을 많이 키워요, 그렇죠? 예? 이 개를 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냥 식구야. 개가 식구 같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는 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를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보다 너는 좀 현찮게 태어났으니까 일생 동안 억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개는 개예요,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개는 잘 뛰어다녀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다녀요. 그리고 개에게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게 있어요. 코가 엄청 발달돼 있어서 한 200배 이상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많은 냄새를 잘 맡아요. 예? 그래서 음식도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뭐 마약도 찾아내고 또 어디에 그 사람이 묻혀 있는지 찾아내는 개들도 있고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개를 만들 때 네가 사람보다 못하니 조금 억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주인님은 이거 냄새 하나 못 맡아? 우리처럼 진화되려면 한참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진화론을 따지면은 사람은 언제 우리처럼 그 냄새를 잘 맡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착각인 거예요. 예? 두 번째로 펭귄. 이 펭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미련하게 생겼어. 그렇죠? 띠뚱띠뚱 그렇죠?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예. 펭귄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펭귄이 저렇게 띠뚱띠뚱 걷는데 이 펭귄이 물에만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냥 쏜살같이 이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가요? 사람이 야 이거 펭귄 웃긴다. 그냥 배만 불룩 나고 띠뚱거리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펭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하나님은 저렇게 수륙 양용으로, 그렇지? 이 펭귄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진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진화는 아닌 거죠. 펭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남극에 펭귄들을 많이 살게 해주시고 영하 70도에서 영하 50도에서 70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추위를 사람들은 못 견디는데
그 펭귄은 거기서 견디면서 살 수가 있고 자기 자손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기린은 어때요? 기린은 워낙 커갖고 사람이 2m쯤 되면 엄청 크다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기린에 비하면 기린의 목도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린들이 볼 때는 이야, 사람들은 언제 지나쳐서 나처럼 이게 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또 힘이 세게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추운 곳이나 물속이나 이런 데서 살지도 못하게 만들긴 하셨지만 사람은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이 발이 비록 잘 뛸 수는 없고 또 구조가 예쁘지는 않지만 또 힘이 강하지는 않지만 이 발을 통해서 사람은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사람이 있고 저쪽에 원숭이가 있어요. 침팬지가 있어요. 침팬지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럴까요? 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침팬지가 아무리 오래돼도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팬지는 침팬지한테 잘 맞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침팬지의 손은 나무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도 침팬지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비록 그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 발로 서서 하늘을 향해서 올려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록 발은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는 조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침팬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람처럼 될 수가 없고 강아지나 곰이나 아무리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길가에 있던 그 바디메오는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그가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자기의 눈 뜨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에 바디메오는 있지 못하고 길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의 다리는 올바로 그를 안내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두 발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